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손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새로운 로봇 AI 모델군 제미나이 로보틱스에 대한 구글 블로그 게시물과 RxIY 논문 초록이 있습니다. 뭐랄까, 공상과학 영화 같던 이야기들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걸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사실 이 AI의 지능을 단순히 스크린 안이 아니라 우리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로 가져오는 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거든요. 그렇죠. 생각만 해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. 네, 근데 이번 자료들은 제미나이 2.0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반 위에서 로봇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모델들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 단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오, 로봇만을 위한 모델이라? 그럼 오늘 이 자료들로 최신 로봇 AI가 뭔지, 또 어떤 능력을 가졌고,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좋습니다. 특히 로봇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그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. 생각과 행동이라 흥미로운데요. 그럼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 모델,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종류가 있는 것 같던데요? 아, 네.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로봇 제어용 AI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ER, 그러니까 체화된 추론 모델이에요. 체화된 추론.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뭔가요? 말 그대로 로봇이 자신의 몸, 그러니까 물리적인 존재를 바탕으로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데 집중하는 모델입니다. 아, 로봇이 행동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이렇게 스캔하고 계획하는, 뭐랄까, 로봇의 뇌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? 정확합니다. 물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,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, 저걸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, 이런 공간적, 시간적 이해 능력을 막 강화시킨 거죠. 오, 네. 그래서 뭐 3D 공간 인식 같은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. 로봇이 똑똑하게 움직이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그 뇌 말고 실제 행동을 담당하는 모델은 뭔가요? 그게 바로 두 번째인 제미나이 로보틱스 VLA 모델입니다. 여기서 VLA는 시각, 언어, 행동의 약자예요. 아, 보고 듣고 행동한다. 네, 그렇죠. 보고 또 사람이 지시 같은 언어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행동까지 하는 걸 하나로 통합한 고급 모델인 거죠. 이 VLA 모델이 로봇을 직접 제어해서 아주 복잡한 작업도 부드럽게 그리고 반응적으로 수행하게 만듭니다. 복잡한 작업도 부드럽게요. 네,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로봇공학의 오랜 숙제 중 하나였던 손재주 있잖아요. 그걸 향상시키는데 아주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에요. 손재주요? 아, 맞아요. 블로그에서 본 그 예시들 생각나네요. 로봇팔이 막 신발에 펜을 쏙 넣거나 장난감 농구 골 때 스램덩크를 하는 거요. 네네, 바로 그거죠. 근데 그게 처음 해보는 작업인데도 성공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. 보통 로봇들은 특정 작업만 엄청 연습시켜야 겨우 하잖아요. 이건 어떻게 가능해진 거예요? 아,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. 블록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기존처럼 한 가지 작업만 죽어라 반복학습시킨 게 아니고요. 광범위한 작업학습이라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. 광범위한 작업학습이요? 네.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그냥 막 학습시킨 거죠. 그러면 모델 스스로 어떤 일반화된 능력, 뭐랄까 응용력 같은 걸 터득하도록 유도한 거예요. 아하, 마치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처음 해보는 일도 어느 정도 요령껏 타내는 거랑 비슷하군요. 그렇습니다. 비교가 아주 적절하네요. 그래서 처음 보는 물건이나 좀 낯선 작업에도 제법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거죠. 와, 그럼 구체적으로 또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나요? 뭐 샐러드 준비하기, 도시락 싸기, 아니면 틱택토 게임하기, 심지어 종이약 접기 같은 거요.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작업들도 가능하고요. 종이약 접기까지요? 대단한데요? 네. 그리고 단순히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물체 위치가 좀 바뀌거나 해도 잘 적응하고 처음 보는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하고요. 또 저기 있는 거 좀 치워줄래? 같은 좀 애매한 자연어 짓이 있잖아요. 네네, 그런 거 많죠. 그런 오픈 보캐블러리 인스트럭션스도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정말 똑똑해졌네요. 그리고 논문 초록을 보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. 약간의 추가 학습, 그러니까 미세 조정만 거치면 더 길고 정교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고요. 아, 추가 학습으로요? 네. 그리고 단 100번 정도의 시연만 보여줘도 완전히 새로운 단기 작업을 배울 수도 있대요. 심지어는 전혀 다른 형태나 구조를 가진 로봇, 그러니까 뉴 인버디먼트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100번 시험만으로요? 와, 이건 정말 범용적인 능력인데요? 그렇죠. 특정 로봇이나 작업에만 묶이는 게 아니라 훨씬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정말 다재다능해지고 있네요.
그렇다면 이 기술, 이제 연구실을 넘어서서 당신의 삶이나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봐야죠. 일단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ALOEHA 같은 연구용 로봇팔뿐만 아니라 앱트로닉이라는 회사의 아폴로 같은 인간용 로봇에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. 인간용 로봇에도요? 네, 이건 곧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이 기술이 쓰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즉 범용 로봇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가 됩니다. 범용 로봇 시대가 정말 오는 걸까요? 글쎄요,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중요한 진전인 건 분명하죠. 단기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하기엔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너무 단조로운 산업 현장이 있잖아요. 그런 데서 먼저 활용될 수 있겠고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정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적인 잡무들, 그런 걸 돕는 로봇의 등장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. 집안일 해주는 로봇이요? 네.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지금은 키보드나 음성이 주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물리적인 로봇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와, 생각만 해도 편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정용 로봇은 아직 좀 먼 이야기겠죠? 물론입니다. 가정용 로봇이 정말 대중화되려면 아직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넘어야 할 산이 많죠. 하지만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 같은 모델들이 그 미래를 향해서 몇 걸음 더 나아가게 해준 것은 분명합니다. 그렇군요.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. 논문 초록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런 강력한 로봇 기초 모델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아, 안전 문제요. 중요하죠. 네.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. 오늘은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통해서 로봇 AI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엿보았습니다.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배우고 또 복잡한 작업을 능숙하게 해내는 로봇이라니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AI의 그 추상적인 추론 능력과 로봇의 물리적인 실행 능력이 이렇게 만나면서 범용 로봇이라는 오랜 목표에 정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기술이 또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될 거예요. 네,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. 이렇게 스스로 학습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로봇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윤리적 사회적 준비를 해야 할까요?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